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좋은 애들은 너무 좋고 나쁜 애들은 또 너무 나빴던 그렇게 양극화가 심한 하루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초전도체. 정말 뜨거우니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초전도체의 특징은 바로 마이스너 현상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중에 뜨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는 마이스너 현상으로 띄우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일단 되냐 안 되냐? 그건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 기릿은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도 지금 당장 되니 안 되니 라고 말하긴 어렵겠죠. 결국은 전부 다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조금 시간은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 와중에 연구에 참여한 김현탁 교수는 가능하다라고 강하게 말하며 8월 말쯤에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 이렇게도 밝히며 사람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든 아니든 일단은 8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든 물음표로 남아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볼 거는 바로 주가입니다. 우린 또 주식쟁이니까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그런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 그래핀 때도 그랬습니다. 항상 테마주는 상상력과 꿈을 먹고 자라는데, 그런데 김현탁 교수가 8월 말쯤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8월 초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 며칠 정도는 야, 이거 결국은 되니 마니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진짜 미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아래로 급등락할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건 잊으면 안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막 하한가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모습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으로서 이왕이면은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발견이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준 간부 금리 인상 막바지. 자, 연준 간부들이 슬금슬금 금리 인상이 막바지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한 연준 총재는 이 추세만 유지하면은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매파인 보스틱 총재도 금리 인상 종료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고,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최소한 내년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고금리가 이어질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 인상이 멈췄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업들, 그걸 우리는 성장주라고 말을 하죠. 그 친구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친구들, 그거를 우리가 당연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카오 플러스 바이오를 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미 기분들이 네카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특히 네이버가 빠르게 출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 경기 침체 안옴. 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기릿이 가을 되면 이제 주식 좀 팔고 이제 현금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기 침체였는데, 하지만 JP모건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수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라고 했나 봤더니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향후 성장세가 더뎌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런데 지표의 흐름이 미국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생각을 수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내년 3분기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 나스닥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전 고점을 향해서 슬금슬금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전 고점인데 이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나 라는 기대감까지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다만 아직까지는 저기릿은 이제 8월달에 코스피가 2700을 좀 넘어가고 어느 정도 과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조금은 현금을 만들 생각인데, 하지만 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식량 가격 또 오른다.
어제 저 기리씨 이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장을 봤는데 야 이거 가끔 보면은 이게 이 가격이 맞나 싶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 분명 저 기리씨 애호박을 사 먹었을 때 하나당 990원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뭐 2,000원, 3,000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IMF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또다시 식량 가격이 더 오를 것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밀 가격이 최근 올랐다고 합니다. 9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을 했으며 이 와중에 유지류 가격이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IMF는 10에서 15%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봤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예상을 봤을 때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가도 오른다고 하고 식량 가격도 또 오른다고 하니까 야 이거 또 결국 인플레가 오면은 금리 인하는 진짜 꿈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연말에 혹시나 인플레가 우리 예상보다 더 강하게 온다면은 증시는 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리스크가 올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30세까지 전쟁터로 야 진짜 지옥이 있다면 아마도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푸틴인데요. 징병 연령을 3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며 200만 명 추가 징집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도피를 막고자 소집 영장이 발부되면은 아예 출국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예비군의 상한 연령을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70세로 조정하는 법안까지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까 전쟁이 이거 끝나긴 하겠냐라는 이야기도 슬금슬금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걸 봤을 때 일반 시민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또 나와서일까요? 에코프로 친구들이 또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며 지금 증권사들의 에코프로빔의 평균 목표가는 38만원인데 오늘 급락해서 목표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3주 가까이 흘렀죠. 그때 거래량 터진 윗꼬리 음봉이 딱 나왔었는데 야 이게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기 고점의 신호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디가 중요한가 봤더니 일각에서는 MSCI 편입 여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11일 오전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에코프로에 관심이 있다면 그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휘청. 최근 자동차 쪽 분위기가 이상한 듯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비싼 자동차를 살 고객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판매량 자체는 늘고 있는 건 팩트긴 한데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각국의 보조금 축소도 중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한국도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참고로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 21년도는 115%, 그 다음에 22년도는 61%, 그리고 올해 1분기는 40%로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기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다음에 내가 차를 살 때 전기차를 고려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더니 1,400분이 투표를 해주셨고 31%의 기르분들이 전기차를 살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50%에 육박하시는 기르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20%가 내연기관을 살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기릿은 1대1대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이 생각보다 적고 하이브리드가 또 의외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그룹 전기차 부품 감산 이 소식까지 이어져 나옵니다. 최근 판매가 저조한 전기차에 대한 부품 생산량을 최대 20% 감산해달라고 협력사에 요청한 사실이 오늘 시장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 주식은 고민이 많아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며 최근 들어 완성차 업계의 주가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몇몇 부품주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건데 과연 앞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실적이 어떻게 될지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거기에 이어서 2차 전지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 뉴스는 꾸준히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추가 건설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논의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이 사업 규모는 최대 20조 정도로 보인다고 하며 양정부의 의지가 강해서 순항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식이 나왔지만 오늘 원전주는 조금 미지근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결국은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 해양 방류가 결국 이달 하순쯤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류는 9월 1일까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 작업과 공지 등을 위해서는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정확한 방류 시점이 언젠가 봤더니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그때 일본 내부에서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안정성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진짜 실은 그러한 뉴스가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태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코스가 이상해요. 왼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도 이렇게 꺾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해냈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꺾어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태풍이 또 그만큼 강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스쿠터가 바람에 날아가 전봇대 위에 걸리기까지 할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9일부터 11일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밖에 나가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나가된다면 꼭꼭꼭 안전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김치대란. 올해는 유독 집중호우가 심했고 폭염도 강하죠. 진짜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소식. 특히 여름 배추의 산지 공급량이 줄면서 배추 가격이 4일 기준 10kg당 2만원을 돌파하며 전주 대비 7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태풍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며 마트에서 김치 품절 대란이 생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올해도 배추 가격 상승 플러스 무, 대파, 양파, 미나리 등 이러한 채소 가격이 오르며 또다시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김치 살 일이 있으면 미리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전력기기 호황. 자, 왼쪽에 보시는 HD 현대일렉트릭 차트를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이거는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진짜 미칠 듯이 2020년부터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요 기업이 왜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내 송배전 변압기 중 평균 수명을 넘긴 것이 70%나 되며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이렇게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이미 미국 공장을 100% 이상 가동 중이라고 하며 벌써 2026년, 지금 23년인데 26년 물량까지 미리미리 선점하기 위한 계약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겠죠.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올 2분기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다시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언제까지 이 호황이 나올지 한번 또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동물등록. 서울시에서 동물등록을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적으로 단속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등록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동물 정보를 기재하는 건데, 만약에 이 쉬운 걸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집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사이는 지금 진짜 잘 크고 있고 진짜 하루하루 볼 때마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곧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미국, 중국 제재 발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투자 관련 제재를 곧 공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오늘 중 제재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내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반도체, 양자컴, 인공지능 등 여기에 관련해서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바로 제재가 즉시 발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된 기업의 의견과 여론 수렴 등의 시간이 조금 소요되니까 아마도 내년 초쯤, 그때쯤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자 중국 히토류 관련주가 또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내일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내일 관련주는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과 중국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죠. 새로운 대화 채널도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둔 워킹그룹을 만든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미국이 주기적으로 중국과 만남을 가진 결과로 보이며
세부사항은 몇 달 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서로 뭐 협상하는 과정이겠죠. 이거 할 테니까 너도 이거 해라. 내가 이거 규제 처리하면은 넌 뭐 해줄래?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투닥투닥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기릿은 그냥 잘 되길 바랄 뿐이고 우리한테 불똥만 진짜 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머스크, 저커버그 곧 싸운다.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진짜로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이 와중에 8월 말에 진짜 붙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싸운다면 지구가 주목하는 현피가 될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사람들은 저커버그가 이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 때문이죠. 저커버그가 39세, 머스크가 51세로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저커버그는 주짓수를 배우며 아마추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력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머스크가 키가 16cm나 더 큰 게 약간의 변수라고 하죠. 가끔 우리가 뭐 만화라든지 웹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결국 싸움은 체급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급 자체는 머스크가 좋기 때문에 머스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하반기는 로봇주. 하반기에는 로봇주에 주목하자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로봇주의 모멘텀은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2022년 노동력 부족으로 로봇 도입이 확대되어 매크로적 변화가 발생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초부터 대기업들이 갑자기 뛰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다시 투자 발표도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이 필요한 상황이 오고 있고 두 번째는 투자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 봤더니 바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완벽한 삼박자네요. 로봇은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할 것으로 밝혀왔던 분야로 정책이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과 첨단기술협력회의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분야로 로봇이 언급된 바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 모멘텀이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나오자 지속적으로 로봇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2-3주 전에 이미 공부를 했었죠. 올해 초에 뜨거웠던 로봇주와 AI가 이제 조정을 끝내가고 에코프로처럼 저점에서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왔다는 거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놀라를 아시나요? 오리온에서 오 그래놀라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오 그래놀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트에 가서 시리얼 판매하는 곳에 가면은 아마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얼은 시리얼인데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콘프로스트 말고 귀리, 쌀, 오트 그리고 과일 뭐 등등 이런 게 들어있는 나름 건강 고급 시리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얼은 결국은 호랑이 맛이잖아. 근데 이걸 믿는다고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놀라 시장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리얼 시장에서 포스트가 52%, 켈로그가 30%로 전부 다 호랑이 맛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리온이 14%나 이미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리온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이 덩치를 키워서 내년에 2위를 차지하는 게 목표라고 하며 2등을 차지하기 위해 경남 밀양의 생산 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기를 또 예전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느낌파를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격까지 같이 보면은 포스트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데 가격을 떠나서 보면은 그래놀라를 선택하신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것 같아요. 시리얼은 뭔가 간편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놀라는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래놀라의 미래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